자, 페이지 208페이지. 오늘은 분자의 구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겁니다. 분자의 구조. 전 시간에 공유결합의 극성과 무극성에 대한 내용을 했고요. 그리고 분자의 극성과 무극성을 했어요. 극성과 무극성은 두 종류씩 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분자의 공유결합의 극성 그러면 다른 원자끼리 결합하면 됩니다. 전기음성도 차이라는 기준이 아주 중요했었고요. 그리고 분자의 극성을 따질 때는 쌍극자 모멘트라는 단어를 써서 지금 쌍극자 모멘트 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꼭 정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은 그 녀석들이 도대체 어떤 각도를 가지고 결합되어 있고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연습할 건데요. 일단 수업이니까 한 번은 쭉 볼 거야. 그런 다음에 예전에 오비탈 외우듯이 칠판에다 써주는 걸 살짝 외워주세요. 그 외워주는 내용으로 모든 걸 다 풀 수 있으니까 그거 정리해 줄 거거든요. 그 정리를 이해하려면 일단 한 번쯤은 기본적으로 배워주셔야 되겠죠. 그 내용이 오늘 하는 내용이에요. 전자쌍 반발의 원리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까? 분자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애는 누구냐? 분자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애는 전자쌍 반발의 원리라고 합니다. 전자쌍 반발의 원리.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책이 없어요. 이건 내 나름대로 정리한 거예요. 비공유 전자쌍을 봐요. 그래서 전자쌍 반발의 원리와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 또는 유무 이걸 가지고 분자의 구조를 판별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전자쌍 반발의 원리예요. 도대체 전자쌍 반발의 원리가 뭐냐? 전자는 항상 쌍으로 존재합니다. 공유 전자도 항상 쌍으로 존재하고요. 비공유 전자도 항상 쌍으로 존재해요. 전자가 하나만 있는 경우는 결합 상태에서는 없어요. 예전에 이단원 할 때 홀전자수라는 건 들어봤지, 그지? 그때는 전자가 하나가 있을 수 있죠. 왜? 혼자 있는 거니까. 그런데 결합을 하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항상 언제나 전자는 쌍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자쌍을 셀 때는 아예 쌍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쌍, 두 쌍, 세 쌍 또는 쌍 한 개, 쌍 두 개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럼 쌍이라고 하는 건 아예 쌍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전자의 개수를 물어보면 전자쌍 하나일 때 전자는 두 개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걸 헷갈려 하지 말도록 합시다. 일단 전자들은 쌍으로 존재해요. 그런데 이 중에 공유전자쌍을 먼저 비교해보면 공유전자가 A를 기준으로 공유전자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지 않겠니? 그럼 이게 전자쌍이겠죠. 여기다 B를 끼우면 공유전자쌍 맞지? 여기다 B를 끼우면 이 공유전자쌍 맞죠? 여기다 B를 끼우면 공유전자쌍 맞고요. 이렇게 해서 B를 끼우면 공유전자쌍이 돼요. 그런데 이 전자쌍과 이 전자쌍은 서로 전자가 마이너스니까 얘도 마이너스니까 서로 마이너스 성질을 가진 애끼리 가까이 있게 되지. 됐니? 그럼 같은 극을 갖고 있는 애가 가까이 있으니까 반발력이 생긴단 말이죠. 됐나요? 그래서 공유 전자쌍은 반발력이 생기면 분자 내에서 반발력이 생기니까 분자가 불안정해요. 그래서 그 반발력이 가장 적은 상태가 안정한 상태가 되겠지. 그러니 저 공유 전자쌍을 서로 밀어서 가장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전자쌍 반발의 원리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 A라는 중심 원소가 있었는데 이걸 기준으로 여기에 B가 공유결합되어 있어요. 또 B가 여기에 공유결합되어 있대. 그러면 쓸 때는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자연계 상태에서는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다고. 왜?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반발력이 여기는 되게 셀 테고 이쪽으로는 되게 약하겠죠. 그러면 불안정한 상태가 될 테니까 얘를 밀어서 가장 멀리 반발력이 가장 적어지는 위치로 밀어 보내는 거예요.
그게 전자쌍 반발의 원리예요. 그렇다면 원래 약속대로 따지면 이 녀석을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도 길이가 같지, 이렇게도 길이가 같지, 입체적으로 이렇게도 길이가 같지. 그래서 원자와 원자 사이의 길이가 다 같으려고 보내는 걸 전자쌍 반발의 원리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럼 전자쌍 반발의 원리는 기본 개념이 뭐야? 반발력을 최소화하려고 반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용은 다 끝났어요. 만약에 분자 내에 공유 전자쌍이 딱 두 개라면 되니? 그러면 중심원소 A를 놔두고 이쪽에다 B를 공유결합시켰으면 나머지 하나의 공유결합은 어디로 보내는 거야? 가장 먼 곳에 나가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B는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게 맞지? 되니? 그러면 얘네 둘은 결합 각도가 몇 도니? 물어보는 거예요. 얘 BA, B 사이의 결합 각도는 이렇게 배열되어 있으니까 180도가 되는 거 맞죠? 됐니? 그래서 전자쌍, 공유전자쌍이 두 쌍이면 분자의 구조는 180도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꼬라지를 한국말로 뭐라고 표시해? 직선형이구나,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분자가 직선의 형태로 배열되어 있구나. 되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렇다면 공유전자쌍이 만약에 3개라면 A를 기준으로 B를 일단 하나 붙이겠죠, 여기다가. 되니? 그럼 B를 여기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 더 멀리 보내야 되죠. 그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면 요쯤에 B를 붙이고 요쯤에 B를 붙이면 서로의 거리가 같이 떨어지려고 했겠죠. 됐나요? 그러면 얘는 결합 각도가 몇 도가 되니? 120도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얘는 뭐라 그래? 이 녀석은 삼각평면처럼 생겼구나. 그래서 평면 삼각형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됐죠? 되게 간단하죠? 전자쌍 반발의 원리. 두 쌍이면 반대편이고, 세 쌍이면 120도 각도. 됐죠? 그럼 네 쌍이면 어떻게 되니? 공유전자쌍은 4개일 때가 최대값이거든요. 그럼 4개까지만 하면 다 끝났잖아요. A라는 애가 중심이야. 얘 중심 원소인데 일단 B를 하나 붙이겠죠? 하나, 둘. 되니? 그럼 B를 어디다 붙여? 여기다 붙이면 되지. 하나, 둘. 여기다 붙이면 되지. 하나, 둘. 여기다가 붙이면 되지. 하나, 둘. 됐어? 그럼 얘는 결합각이 몇 도가 되겠니? 이렇게. 됐어? 얘는 결합각이 90도가 되겠죠? 되셨나요?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화학원에서 결합각 90도는 니넨 배우지 않아요. 됐니? 그럼 어떻게 돼? 잘 봐! 왜 90도가 아니냐? 얘와 얘 사이의 거리와 얘와 얘 사이의 거리는 같죠? 그런데 이쪽 B와 이쪽 B 사이의 거리는 멀지. 됐니? 얘는 가까운데 얘는 멀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서로 가장 최적화된 자리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정확하게 십자가로 90도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양이 변하게 돼요.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생긴 애로 변해요.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사면체라 그래. 정삼각형을 4군데다 붙인 거죠. 정사면체 구조에다가 가운데다 A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꼭지점에다가 B를 이렇게 써대면, 잘 봐. 그러면 중심에 A가 있는 거 맞지? 이게 정삼각형이거든요. 그러니까 B와 B 사이의 B와 B 사이의 B와 B 사이의 거리는 다 똑같죠.
밑에도 정삼각형이거든요. 그러니 B와 B 사이의 거리가 모두 똑같은 거 맞죠? 그래서 이 구조로 변하게 돼요. 그러면 얘와 얘 사이와 얘와 얘 사이의 결합각은 몇 도니? 이렇게 결합각은 몇 도니? 이렇게 결합각은 몇 도니? 각도는 다 똑같아지죠. 요건 하나 외워두세요. 원래는 풀어야 돼. 제2 코사인 법칙을 써서 풀어야 돼. 알아? 니네 제2 코사인 법칙? 그럼 푸세요. 그래서 정사면체의 중심에 이루는 꼭지점과의 각도는 몇 도니? 제2 코사인 법칙을 풀 수 있거든요. 우리 못 풀어.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외웁니다. 이 각도를 얼마라고 하냐면 109.5도라고 하는 거예요. 됐니? 그럼 얘는 정사면체 구조가 되는구나. 자, 각도를 벌써 3개나 했죠. 나머지 2개만 배우면 오늘 수업이 끝이거든요. 그 중에 3개나 했어요. 오늘 총 5개를 배울 건데 그 중에 3개를 했습니다. 자, 다시요. 공유전자쌍이 2개가 있대. 그러면 180도로 배열되고요. 그럼 중심 원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니? 지금 없죠. 그죠? 그러면 그냥 180도. 그럼 비공유 전자쌍이 중심 원소에 있으면 어떻게 돼? 모양이 변해요. 됐니? 그러니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상태에서 한번 본 거야. 공유 전자쌍이 3개라면 삼각형으로 이렇게 삼각평면에 3개가 존재해요. 4개가 되면 90도로 배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입체적인 모양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직선형은 하나의 평면에 A, B, B 이렇게 놔둘 수가 있지. 그래서 얘를 평면 구조예요 라고 쓰는 거예요. 얘는 평면 구조가 돼요. 다시요. 그럼 얘도 삼각형을 이렇게 평면에다 놔두면 A, B, B, B 이렇게 놔둘 수 있죠. 동일한 평면에 모든 원자를 배열할 수 있어요. 그러니 120도가 되는 것도 평면 구조예요. 이네가 따져야 되는 건 결합각과 무슨 구조니가 시험 문제거든요. 이걸 찾는 게 오늘 할 일이에요. 그럼 얘는 같은 하나의 평면에 모든 원자를 다 놔둘 수 있니? 안 되죠.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입체 구조라고 합니다. 비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야? 입체 구조요? 109.5도요. 이걸 분자식만 보고 맞춰야 되는 게 니네가 오늘 해야 하는 일이에요. 됐나요? 총 5개가 있어.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 HF요. 공유전자쌍 한 쌍이죠. 그럼 여기 공유전자쌍 한 쌍은 왜 안 적어? 전자쌍 반발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되니? 그래서 전자쌍 반발의 원리에 한 쌍은 해당되지 않아요. 됐니? 그럼 한 번만 더요. 결합각은 몇 도니? 결합각은 몇 도야? 자, 다시요. 니네 각이라는 단어를 재려면 적어도 3개의 점을 찍어야 되죠. 그래야 사이각을 재는 거잖아요. 근데 2개밖에 없지. 그러니 각이라는 단어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안 배우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전자쌍 반발의 원리에 의해서 기본 보기로 하나, 둘, 3개를 볼 건데 그걸 책처럼 공부하지 마세요. 여기다가 적어줄 거니까 여기 적어주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됐나요? 5개 할 거야. 벌써 3개나 했어. 2개만 하면 돼. 그럼 끝이야. 쭉 따라볼까요? 전자쌍 반발의 원리 말고 이점 쓰면 돼요. 칠판도 졸라 깜찍했는데 진짜. 분자의 구조. 분자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첫 번째 전자쌍 반발이라고 했습니다. 전자쌍 반발 원리. 전자쌍을 최소화합시다. 반발력을 최소화합시다. 두 번째, 나는 여기다가 비공유 전자쌍을 써요. 비공유 전자쌍의 유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난 개인적으로 비공유 전자쌍부터 시작을 해요. 자, 분자의 구조 5종류를 적어줄 테니까 잘 보세요. 그 중에 첫 번째. 주기율표상 1족 원소는 배우지 않아요. 왜? 1족과 수소가 결합하면 무슨 결합? 이온 결합. 되니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어? 분자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공유결합만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1족은 제외. 땡큐. 그래서 2족부터 시작해요. 2족에 있는 애가 모두 수소 원자랑 결합하는 경우 됐어? 2족의 대표 주자 누구야? 주기율표도 못 외우나? 2족은 베릴륨. 2족이니까 원자과 전자는 몇 개? 2개요. 됐니? 그럼 여기다가 수소를 이렇게 공유결합시키고 수소를 이렇게 공유결합시키는 거 맞죠? 그러면 베릴륨에다가 저기 수소 원자를 각각 붙이면 수소 원자가 전자쌍 반발 원리에 의해서 반대편에 배열하는 거 맞지? 됐니? 한 번만 더요. 2족 원소에다가 17족 원자를 붙이는 거야. 다시요. 2족은 베릴륨이라 그랬어. 원자과 전자 하나죠. 2개죠. 됐죠? 여기다가 17족을 붙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서 8개 완성되는 거 맞지? 이쪽에다 플로리를 붙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완성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돼요. 됐나요? 그럼 공유전자쌍은 2쌍 정반대편에 배열되어야 되니까 역시 구조는 똑같다고요. 그래서 2족 원소에 수소가 붙어있는 경우나 2족 원소에 17족 원소가 붙어있는 경우나 각도도 똑같고 구조도 똑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박스. 그렇다면 중심 원소의 중심에 공유전자쌍은 몇 개니? 중심에 비공유전자쌍은 몇 개니? 자, 중심에 비공유전자쌍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죠. 공유전자쌍은 2개예요. 공유전자쌍은 2개예요. 비공유전자쌍은 없어요. 됐어? 그래서 전 시간에 여기 위에다가 적어주고 숙제로 외워보라고 한 거 기억나? 기억나니? 1, 2, 3, 4, 1, 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적어줬고요. 결합손 적어줬죠. 결합 개수가 공유 전자쌍 수예요. 됐니? 그 밑에 비공유 전자쌍도 적어줬어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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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기억나? 그걸 적어주는 이유는 이걸 빨리 하게 하기 위해. 아, 2족이니까 얘를 중심으로 놔두면 얘 유안에 공유전자쌍은 2개여야 되는구나. 2족이니까 얘한테는 비공유전자쌍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걸 찾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다면 얘는 어떤 구조와 결합각을 가지겠니? 한번 써볼까? BeF2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됐죠? 그러면 B2를 사이에 놔두고 결합수는 2개. 결합수는 2개. 공유전자쌍은 없으니까, 비공유전자쌍은 없으니까 짝대기를 펼쳐서 이쪽에 플루오린, 이쪽에 플루오린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됐니? 그럼 얘는 결합각이 몇 도가 된다고? 180도요. 그럼 얘는 무슨 형? 직선형. 이걸 찾는 게 니네가 해야 될 일이에요. 또 웃긴 건 뭔지 알아? 니네가 배우는 2족은 누가 있다고? 베릴륨. 베릴륨 밑에 누구예요?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금속이지.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그러니 예외가 없어. 2족은 베릴륨 하나밖에 없어.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B가 붙어있고 B가 붙어있으면 이거 공유결합 2개 비공유전자쌍은 없구나.
이렇게 그냥 툭 하고 맞추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까? 자, 써볼게요. 그렇다면 BeF2는 공유 전자쌍은 몇 개? 2개라 그랬지, 그치? 그럼 비공유는 몇 개? 자, 이것도 시험 문제 워딩을 잘 보세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니? 라고 물어보면 이 전체의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아무 말이 없이 비공유 전자쌍 몇 개야? 이렇게 하면 시험 문제에도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니? 이렇게 써 있으면 이 전체 분자 내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다 구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중심 원소의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니라고 특정하게 주어준다고. 그러면 요 가운데 B2만 쓰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얘 2개가 달라. 비공유 전자쌍을 물어볼 때는 중심 원소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니? 아, 분자 전체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됐어요? 그럼 중심 원소 베릴륨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지금 존재하지 않지. 그래서 중심 원소에는 비공유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하지만 분자 전체의 비공유 전자쌍은 몇 쌍이야? 여기 찍는 거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총 6개가 되죠. 됐나요? 이거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 시간에 써준 내용을 한꺼번에 활용하는 거예요. 얘만 물어보면 그것까지 전부 다 알고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겠죠. 이 정도는 되니? 돼요? 되게 쉽지, 그치? 되게 쉬워요. 이렇게 5개만 하면 돼요. 벌써 하나 했어요. 자, 2번째요. 2족 했으니까 이제 13족 합시다. 13족에 수소 원자가 붙어 있든가 13족에 17족이 붙어 있든가. 두 번째 박스 2번 이렇게 고르면 돼요. 2번. 그러면 13족은 니네 뭐 배워? 붕소 배우겠지, 그치? 붕소 밑엔 뭐야? 알루미늄이요. 금속이죠. 안 배워요. 그러니 13족도 저거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 녀석은 중심 원소에 공유결합이 몇 개? 3개. 중심 원소에 비공유는 몇 개? 없어요. 비공유가 없으면 전자쌍 반발 원리만을 따지니까 여기다가 또 그려볼까요? BF3. 자, 마지막으로 그냥 맞추세요. 공유 전자쌍은 몇 쌍? 3쌍.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 F가 3개이지. 그러면 9개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중심 원소의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니? 없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나요? 비교돼요? 그걸 누가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3단원이야. 그럼 그려볼까? 붕소를 기준으로 결합소는 3개. 하나, 둘, 셋. 그럼 이 위에다 플로린, 이 위에다 플로린, 여기다 플로린. 됐니? 그럼 얘는 결합각이 몇 도라고? 전자쌍 반발 원리의 2번째. 120도. 구조는 뭐라고? 평면 삼각형. 됐니? 해볼까? BE, BR2. 자, 결합각은 몇 도? 됐어? 그럼 서자 BR은 뭐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 원소가 B2죠. 2족이잖아요. 첫 번째 칸이요. 결합각은 180도 직선형.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되니? 한 번만 더. BeCl2 결합각은 몇 도? 180도.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 6개. 되니? 중심 원소의 비공유 전자쌍 몇 개?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Bi3. 자, 중심 원소가 몇 쪽이야? 13쪽 맞지? 그러면 두 번째 칸. 결합각은 몇 도? 120도. 구조는 뭐? 평면 삼각형. 이해됐니? 그럼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야? 선생아, I는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인지 나 모르는데. 아니요. I도 17쪽이에요. 17쪽이면 다 비공유 전자쌍은 3쌍이요. 됐니? 17쪽이에요.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은 다 3쌍이에요. 그럼 얘는 비공유 전자쌍을 합치면 9개가 되겠죠? 중심 원소의 비공유 전자쌍은 없어요. 그 구조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이걸 버벅거리기 시작하면 3단원은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3단원을 망치면 화학 전체를 버려요. 왜? 3단원은 굉장히 쉬우니까. 되니? 그럼 써볼까? 얘도 결합각은 120도. 그럼 공유전자쌍은 몇 쌍이라고? 3쌍. 그럼 비공유는 몇 개라고? 이렇게만 물어보면 9개요. 이렇게 쓰는 거죠. 중심 원소의 비공유는 몇 개니? 이렇게 중심 원자라는 단어를 주기만 하면 없어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 맞지? 되셨나요? 근데 되게 쉽지. 이걸 차근차근 할 거예요. 몇 개만? 5개만. 3번. 여기서부터는 니네들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정리하세요. 14족이요. 14족이 수소 원자가 붙었어. 14족에 17족 원자가 붙었어. 그럼 이 두 경우 모두 다 결합각은 어떻게 되니? 중심 원소의 공유 결합은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제가 2개고 얘가 3개 하면 얘는 몇 개니? 4개가 되겠죠. 중심 원소의 공유 결합은 공유 전자쌍은 4개. 쉽지. 그럼 비공유는 몇 개겠니? 중심의 비공유는 없어요. 그래서 XXXX 여기까지 오는 거죠. 14조까지 비공유는 없습니다. 그럼 결합각과 구조는 무슨 구조니? 써볼까요? CF 호 한번 해봅시다. 그럼 CF4 어떻게 그린다고? 90도 각도로 그리는 건 맞아요. 시험에도 90도 각도로 나와요. 그런데 결합각을 실제로 90도라고 쓰면 안 돼. 이 녀석은 그릴 때 어떻게 그린다고? 정사면체를 그려요. 정삼각형을 그린 후에 이쪽에도 정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정삼각형을 설치하는 거죠. 되니? 정사면체를 일단 그린 후에 이 중심에다가 탄소를 넣어요. 그리고 꼭 지점에다가 FF를 넣는 거야. 되니? 그리고 이어요. 탄소와 플로린, 탄소와 플로린, 탄소와 플로린, 탄소와 플로린. 어때? 결의 길이가 모두 다 똑같은 상태가 되겠죠? 되니? 그럼 얘는 결합각이 몇 도라고? 4개가 있는 경우는 예외가 없죠. 얘는 109.5도. 그러니까 결합각은 109.5도가 되고요. 이 녀석은 정사면체라고 쓰는 겁니다. 됐니? 그럼 공유전자쌍은 몇 쌍이야? 라고 물어보면 4쌍이요. 비공유는 전체 몇 개니? 그러면 얘는 F가 붙어 있으니까 3, 4, 12. 중심원소의 비공유는 몇 개니? 라고 특정지어 물어보면 없어요.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니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각도, 결합 각도, 이것도 그렇게 엄청나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됐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SiCl4. 자, 결합각 몇 도?
됐어? 이걸 보고 109.5도형하고 쓸 수 있냐고. 그럼 얘는 무슨 구조? 정사면체 구조. 쓸 수 있냐고. 그럼 얘를 보고 공유결합은 몇 개니? 4개예요. 그럼 분자 전체의 비공유전자쌍 몇 개야? 12개야. 쓸 수 있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14족이에요 라는 거 알겠냐? 됐니? 생전 처음 보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됐죠? SiH4요. 어때? 생전 처음 보는 것들 많죠? 그래서 처음 보는 분자인데 결합각과 구조를 모두 다 할 수 있어. 우리는 뭘로? 중심원자의 족으로. 그럼 얘를 딱 보자마자 이거 3번이구나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됐니? 예외가 없으니까. 요건 하나 더 필요하죠. C라든가 SI까지 있기 때문에 종류가 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 할 수 있나요? 가장 기본적이고 CH4요. 에테인이죠. 결합각 몇 도? 무슨 구조? 정사면체죠. 됐어? 비공유전자쌍 몇 개니? 얘는 비공유전자쌍이 없죠. 수소는 1족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니? 그래서 수소가 붙으면 비공유전자쌍을 세지 않고요. 플로린이나 17족 원소가 붙으면 비공유전자쌍을 3으로 놓고 푸는 거지. 그래서 비공유전자쌍 다 적어준 거야. 됐니? 어때요? 매우 쉽죠? 매우 쉽죠? 야, 이런 것보다 어떻게 더 쉬워? 시험 문제가 야, 어떻게 하면 더 쉬워지? 5개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가 시험 문제인데 이 5개 중에 하나를 못 고르면 야, 말이 안 되잖아요. 미리 책에 있는 내용처럼 공부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써서 이것도 다 외우는 것도 좀 그래요. 그냥 1, 2, 3, 4, 5 중에 하나 고르면 돼. 화학식을 보고 이거 4번이구나. 화학식을 보고 이건 5번인데 이렇게 고르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한꺼번에 적어주는 거예요. 그치? 이걸 이렇게 적어주는 선생님은 여기서 나밖에 없죠. 밖에 없죠. 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2개만 하면 수업 끝이에요. 빨리 갑시다. 4번째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기준이에요. 자, 이제 14족 했으니까 몇 족 하면 돼? 15족 하면 되죠. 더하기 H원자 15족에 17족이 붙든가. 자, 4번째 박스. 됐나요? 15족은 질소 같은 애들이에요. 질소. 원자과 전자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면 3개가 모자라니까 3개만 붙이면 되지. 됐나요? 그럼 얘는 공유전자쌍이 몇 쌍이야? 3쌍이요. 비공유전자쌍이 항상 남지. 요걸 체크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는 중심 원소의 공유전자쌍은 몇 개니? 3개요. 2, 3, 4, 3, 2 이렇게 줄어들 거고요. 중심 원소의 비공유는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1개요. 체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질소가 나오면 시험 문제에 N이라고 써있는 질소가 나오면 일단 비공유전자쌍을 찍고 시작하세요. 습관처럼. 일단 P라는 애가 나오면 비공유전자쌍을 한 쌍 찍고 시작하는 거야. 됐니? 그럼 얘는 결합각이 몇 도가 될까요? 또 한 번 해볼까요? 우리 암모니아 이번 한번 해볼까? NH3 NF2S니까 F로 계속 합시다. NF3
됐나요? 자, 이것도 잘 보세요. 외우지 않게 해줄게. 이것도 간단하게 n 쓰고요. 이렇게 f 이렇게 그리거든요. 여기다 점두개 찍는 거 맞죠? 그럼 이 결합각은 몇 도야? 90도처럼 보이지. 90도는 결합각이 없어요. 됐니? 한번 해볼게. 잘 봐. 정사면체 입체 구조를 그렸어. 여기에 메테인을 넣으면, 플로우린을 넣으면 이렇게 해서 결합각이 몇 도가 된다고? 109.5도가 된다 그랬지, 그지? 얘는 결합각이 109.5도예요. 결합각이 모두 다 109.5도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NF3가 되면 어떻게 되냐? NF3가 되면 잘 봐. 정사면체 입체 구조를 그린 후에 가운데 N을 써요. 됐니? 그리고 F를 세 군데다 붙이는 거야. 이렇게. 됐지? 그러면 여기 N이 이렇게 세 군데 연결된 거 맞죠? 그럼 하나는 어딨어? 없지. 비공유 전자쌍 자리예요. 거기가. 됐나요?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을 원래 여기다가 근처에다 그려야 되는데 가까이 내 거니까 가까이 찍는 거야. 이렇게. 됐니? 그럼 위에 뭐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밑바닥 삼각형에 질소만 꼭대기로 올라온 구조가 되겠죠. 됐니? 이건 정사면체가 아니지. 그래서 구조가 달라져요. 그래서 구조도 달라지고 결합각도 달라집니다. 자,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잘 보세요. 전자쌍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공유 전자쌍이라 그래요. 그치? 다른 하나는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됐니? 그럼 이 전자쌍들 중에 거리가 누가 원소에 가까이 있겠니를 물어봐요. 그러면 공유 전자라는 건 쟤랑 나랑 하나씩 두 개씩 내놓고 공유하는 거 맞지? 그래서 멀리다가 내놓고 걔도 멀리다가 내놔요. 됐니? 그런데 비공유 전자쌍은 원래 내 거지. 원래 내가 갖고 있는 애죠. 그러니 멀리 내놓지 않아도 돼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녀석이니까. 됐어? 그래서 공유 전자쌍은 원래 중심 원소로부터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됐니? 비공유 전자쌍은 원래 내 거니까 가까이 있다고. 됐나요? 이거 쓸 수 있겠어요? 공유 전자쌍은 야 공유할 거면 여기 갖다 놔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 먼 곳에다 각각 하나씩을 갖다 놓는 거야. 그리고 공유 전자쌍은 나로부터 거리가 되게 멀리 있죠. 비공유 전자쌍은 원래 내 거니까 가까이 내 품에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다시요. 반발력은 누가 세겠니? 거리가 멀수록 힘이 약한 거 맞지? 거리가 멀수록 힘이 약해요. 거리가 가까워. 내 가까이 있어. 그럼 가까이 있을수록 반발력이 강한 거 맞지?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기력은 세지니까. 됐어? 그럼 한 번만 더요. 힘이 약해. 약한 힘을 갖고 있다면 반발력이 작용하는 범위가 매우 좁겠죠. 힘이 약하니까. 힘이 졸라 세면 많이 밀 거 아니야? 그럼 반발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크겠지. 그게 작용 범위예요.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 작용 범위가 훨씬 넓어. 공유 전자쌍은 작용 범위가 좁아요. 그럼 마저 한번 해볼게요. 거리는 가까워, 반발력은 졸라 세, 범위는 넓어. 비공유 전자쌍 맞죠?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 옆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서로 힘이 너무 세서 왕 밀어버리는 거예요. 됐나요?
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이 가까이 있으면 밀긴 하는데 약한 힘으로 밀겠지. 이해됐니? 그래서 반발력을 따지면 비공유전자쌍끼리의 반발력이 가장 커요. 당연하지 않겠냐? 그럼 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은 작겠죠. 그럼 가운데 값은 뭐야? 비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 사이는 반발력이 중간값 정도를 갖겠죠. 하셨나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그럼 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끼리의 힘은 되게 작은데 비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 사이의 힘은 세단 말이죠. 잘 보세요. 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 사이에 미는 힘은 작은데 됐니? 비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 사이의 힘은 세다고. 힘은 세다고. 됐어? 힘은 세다고. 그러면 내가 비공유전자쌍이야? 여기 공유전자쌍이 있어? 그럼 얘네들을 훨씬 더 센 힘으로 민단 말이죠. 됐니? 그럼 잘 보세요. 얘를 센 힘으로 이렇게 밀면 F가 이렇게 치우쳐지겠지, 그치? 이해됐니? 그럼 이 F와 F 사이와 이 삼각형의 면적이 좀 좁아질 거 아니겠니? 이해됐어? 많이 밀면 얘가 이렇게 내려오고 얘가 이렇게 내려오고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 이 삼각형의 면적이 좁아지는 거 맞죠? 그럼 이 사이각은요 작아지지. 됐니? 그것도 룰이 정해져 있어요. 얘가 어떻게 그린다고? 다 그린 다음에 그려. 정사면체를 그린 후에 가운데다 질소를 낑기고 새 귀퉁이에다가 플루오린을 집어넣고 얘네들을 연결해 짝대기를 그리면 이렇게 결합 구조를 가지는데 위쪽에는 부치레가 없으니까 비공유전자쌍 사이를 비워 놓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얘는 위에 지붕 모양이 날아가 버린다 그랬어. 됐어? 이 구조를 뭐라고 하냐? 얘를 밑면이 삼각형인 뿔 모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사면체와 삼각뿔은 다르죠? 그럼 결합각은 어떻게 되냐? 얘는 비공유가 없는데 얘는 비공유가 있지. 그럼 비공유가 있으면 여기를 누르는 힘이 세진다 그랬지. 그럼 결합각도는 작아져요. 비공유전자쌍 하나마다 비공유 하나마다 결합각은 2.5도씩 감소합니다. 됐나요? 이게 법칙이에요. 힘의 크기를 결합각 감소로 비교하면 비공유전자쌍 하나 있을 때마다 2.5도씩 감소해요. 그러면 얘 하나 외우고 있니? 109.5? 비공유전자쌍이 없죠? 비공유전자쌍이 하나 생길 때마다 결합각은 2.5가 감소한다 그랬지. 얘는 몇 도가 돼? 그래요. 됐어? 그래서 중심 원소가 15족이면 결합각은 107도에 해당합니다. 왜? 중심 원소에 비공유전자쌍이 있으니까. 어때? 전자쌍 반발의 원리만 쓰면 이렇게 3개만 표시할 수 있지만 비공유전자쌍이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결합각도와 구조가 또 달라진단 말이죠. 되니? 요게 4번이에요. 예를 들면 PCl3. 자, 결합각은 몇 도야? 107도. 무슨 구조? 삼각뿔 모양. 되니? 비공유전자쌍은 몇 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이렇게 세는 거야. 써볼까? 공유전자쌍은 몇 쌍?
3쌍. 비공유 전자쌍은 몇 쌍?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총 10개가 되는 거죠. 됐니? 그럼 중심 원소의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니? 라고만 물어보면 하나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마저 결론 내볼까요? NH3요. 암모니아. 니네가 잘 알고 있는 암모니아. 결합각은 몇 도? 107도. 무슨 모양? 삼각뿔 모양. 됐니? 공유전자쌍은 몇 쌍? 3쌍. 비공유전자쌍은 몇 개? 하나. 중심원소의 비공유전자쌍 몇 개? 하나. 됐니? 어때요? 그냥 비공유랑 중심원소의 비공유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신기하지. 4개 했습니다. 5개 하면 끝난다고 했어요. 5번째. 마지막이죠. 16쪽. 16쪽에 수소 원자가 붙어 있다. 16쪽에 17쪽 원소가 붙는다. 그러면 얘도 모양, 분자식 이런 걸 보고 나머지들을 구별해 판별할 수 있겠니? 자, 일단 중심 원소에 공유전자쌍은 몇 쌍? 2개가 남았죠, 이제. 그럼 중심 원소에 비공유전자쌍은 몇 쌍? 2개가 돼야 되지. 16쪽이니까. 됐니? 16쪽도 종류는 딱 2종류. 산소와 황이요. 산소와 황이 나오면 산소에다가 점 2개를 찍고 시작하세요. 황에다가 비공유전자쌍 2쌍을 찍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얘는 결합각은 몇 도? 무슨 모양? 또 한번 그려볼까요? 얘도 다 그린 다음에 그리세요. OF2 해봅시다. 그럼 얘는 정사면체 입체 구조를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가운데 O를 쓰고요. 이쪽에 F, 이쪽에 F. 자, 어디 쪽에 F를 써도 상관없죠. 거리는 같으니까요. 선생님, 분명 바로 옆에만 붙여야 되는? 아니요. 이 반대편에 붙이는 것도 옆에 있는 거랑 똑같지. 정삼각형이니까. 됐나요? 그런 다음에 여기와 여기를 그냥 이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쪽 대각선 쪽에 있어야 되는 원소가 없으니까 그쪽에다 비공유전자쌍을, 이쪽 위에다 붙여야 되는 게 없으니까 그쪽에다가 비공유전자쌍을. 됐니? 그럼 위에랑 옆이 없어지죠. 얘는 딱 요렇게 생긴 애예요. 됐어? 그럼 결합각은 몇 도가 되겠니? 얘는 비공유전자쌍끼리의 반발력도 존재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미는 힘이 얘보다 더 세야 된다고. 여기서 미는 힘이 얘보다 더 세야 된다고.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하면 비공유전자쌍이 몇 쌍 생긴 거야? 2쌍이요. 그럼 몇 도 줄어야 돼? 5도. 얘를 기준으로 하면 비공유전자쌍이 하나 더 추가됐지. 그러니 마이너스 2.5도. 그럼 여기서 이렇게 또 오면 비공유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2.5도를 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여기 결합각은 몇 도가 돼? 104.5도요. 됐니? 104.5도의 결합각을 갖습니다. 됐죠? 그럼 얘는 무슨 모양이라 그래? 이 녀석은 수평으로 펴져 있지 않고요. 베릴륨의 경우에는 이쪽에 H, 이쪽에 H를 그립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산소를 붙이고 H를 붙이면 비공유전자쌍이 있죠. 그래서 밀어서 꺾어.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있지 않고 구부러진 모양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휘니까. 얘는 비공유가 없지. 그러니까 공유전자쌍 사이에 반발력만 작용하죠. 그래서 맨 끝으로 가는 건데 얘는 끝으로 갔었는데 비공유전자쌍이 더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휘어지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이걸 구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OF2의 공유전자쌍은 몇 쌍이야? 물어보면 두 쌍이요. 비공유는 전체 몇 쌍이니? 셀 때 어떻게 센다고? 17쪽이니까 3, 2, 6 16쪽이니까 둘, 총 8개. 이거 빨리 할 수 있겠어요? 니네가 해야 되는 건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그럼 얘는 중심 원자의 비공유전자쌍은 몇 개니라고 물어보면 2개구나 이렇게 표시하는 거지. 그럼 다 끝났습니다. H2S요. 자, 결합각 몇 도? 얘를 보자마자 104.5도. 비공유전자쌍 몇 쌍? 2쌍. 2쌍, 총 2쌍. 됐니? 화학식을 보고 결합각과 생김새와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의 개수까지 맞추셔야 돼요. 됐어?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보세요. 결합각이 몇 개야? 180도, 120도, 109.5, 107, 104.5. 니네가 외워야 되는 결합각은 딱 5개밖에 없어요. 됐니? 이 5개가 3단원이야. 그러니 3단원의 양이 얼마나 적은 거니? 진짜 쉬운 거 맞죠? 그죠? 근데 웃긴 건 얘보다 유전이 좀 더 쉬워요. 진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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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됐어요? 자, 마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잘 봐. 베릴륨이요. 옥텟 규칙 만족하니? 그래서 옥텟 규칙은 내 주변에 공유, 비공유를 합쳐서 전자는 총 8개가 돼야 돼요. 그런데 베릴륨은 아무리 결합시켜도 공유전자쌍 2개인데 비공유가 없지. 그럼 베릴륨 주변에는 전자가 총 몇 개야? 4개밖에 안 되죠. 그러니 합치면 총 4개밖에 안 되니까 옥텟을 만족하지 않아요. 됐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괄호를 치고 단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해요 라고 써있으면 1번은 X야. 안 푸는 거죠. 두 번째, 붕소는요. 하나, 둘, 셋 쌍이어서 전자는 6개인데 비공유가 없지. 그러니까 붕소 주변의 총 전자는 6개란 말이죠. 옥텟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옥텟을 만족한다는 문제가 나오면 1번, 2번 X. 보세요. 3, 4, 5 셋 중에 하나지. 얘는 공유전자쌍이 4쌍이니까 전자는 총 8개. 됐지? 여기서부터 옥텟을 만족해요. 오케이. 얘도 공유전자쌍은 3개지만 비공유가 한 쌍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전자는 총 8개가 된 거 맞지? 그러니 얘도 옥텟을 만족합니다. 15족은 옥텟을 만족해요. 14족도 옥텟을 만족해요. 16족 마찬가지죠. 공유는 2개밖에 안 되지만 비공유가 2개 있기 때문에 이 산소를 기준으로 전자쌍은 총 4쌍, 전자 8개 된 거 맞지? 그러니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구나. 됐나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직선형이죠.
직선형. 아까 써드렸어요. 입체 구조니 평면 구조니? 평면 구조. 직선형 나오면 180도 나오면 평면 구조입니다. 얘는 아예 이름에 120도 평면이라고 써있죠. 120도 결합각 나오면 평면이에요. 109.5도 정사면체, 얘가 입체죠. 그래서 109.5도의 결합각을 가지면 무조건 입체 구조예요. 삼각구리요. 이게 평면은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얘도 입체 구조. 입체 구조 딱 두 종류. 109.5도, 107도. 109.5도와 107도는 무조건 다 입체 구조예요. 그럼 나머지를 다 평면 구조라고 써오면 되겠죠. 자, 마지막 질문 하나 해야 될까요? BF2 물에 녹아 안 녹아? BF3 물에 녹아 안 녹아? CF4 물에 녹아 안 녹아? NF3 물에 녹아 안 녹아? OF2 물에 녹아 안 녹아? 니네들이 이런 걸 못 맞추니까 졸라 쉬운 3단원을 다 틀려오는 거예요. 애가 누군지 몰라. 그 간단한 물에 녹는지 안 녹는지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같은 인간이 존재하는 거야. 다 써주니까 외우세요. 됐나요? 물에 녹는 애를 다 통틀어서 전 시간에 했어. 극성 분자라. 물에 녹지 않는 애를 다 통틀어서 무극성 분자라 했어요. 극성 분자는 물에 녹아요. 극성 분자는 물에 녹아. 이 새끼 물에 녹는다고요. 이 새끼 물에 녹지 않는다고. 되니? 그럼 극성 분자가 누군지 무극성 분자가 누군지 전 시간에 알려드렸어요. 쌍극자 모멘트가 0이면 무극성 분자예요. 물에 안 녹아.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면 물에 녹아요. 극성 분자니까. 아니 이걸 보고 젠장 쌍극자 모멘트를 다 따질 수는 없어. 그러니 간단하게 외워줍시다. 외우는 방법이요. 되게 간단해요. 중심 원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전부 다 물에 녹아요. 다시 중심 원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모두 다 극성 분자예요. 됐니? 다시 한번 해볼까? NF3 물에 녹아 안 녹아? 녹아요. 왜? 중심 원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잖아요. 됐어? 15족의 중심 원소를 가지면 물에 다 녹습니다. 됐니? 그럼 다시 한번 OF2 물에 녹아 안 녹아? 녹아요. 중심 원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잖아요. 중심 원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모두 다 물에 녹는 애야. 됐니? 그럼 물에 안 녹는 애는요. 얘는 조건이 있어. 중심 원소에 비공유가 없을 것. 중심 원소에 비공유가 없을 것. 중심 원소에 비공유가 없을 것. 저것만 있으면 안 돼요. 쟤만 있으면 안 돼. 플러스 모두 같은 원자가 결합할 것. 얘는 조건이 이게 두 개예요. 해볼게. 자, H2O 물이지, 그지? 그럼 써볼까요? NH3 물에 녹니 안 녹니? 땡땡 녹아요. 됐어? NI3 물에 녹니 안 녹니? 땡땡
녹아요. 됐어? 뭔 말인지 알겠어? 한 번만 더. PH3 물에 녹아 안 녹아? 땡땡 녹아요. 됐니? 15족은 모두 다 물에 녹는다. 됐어?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 OF2 물에 녹아 안 녹아? 땡땡 땡땡 물에 녹죠. 됐어? 중심 원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모두 물에 녹습니다. H2S요. 물에 녹아 안 녹아? 땡땡 땡땡 물에 녹죠. 이걸 그냥 보고 찾는 거야. 그러니 화학 잘하는 애들이 화학 못하는 애들 보면 되게 바보 같아 보인다. 되게 바보 같습니다. 야,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 중심 원소가 15족, 16족이면 다 물에 녹는다. 이걸 모른다고? 그걸 어떻게 몰라? 당연하다. 당연히. 그래서 바보 소리를 안 들리려면 그냥 간단하게 조금만 외워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진짜 모르는 거 막 나오거든요. BR2에 S 이런 거 막 나와요. 생전 처음 보는 거. 그럼 우리는 조합을 따지는 거야. 16쪽에 17쪽이 붙었으니까 5번이요. 물에 녹아요. 결합각은 104.9분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C 일단 중심원소라면 공유전자쌍은 4쌍, 비공유가 없지. 그러면 여기다가 H4를 붙이면 얘는 탄소를 기준으로 모두 다 똑같은 애가 붙어있는 거 맞지? 그게 조건이에요. 모두 같은 원소가 결합할 것. 물에 안 녹아요. BH3 물에 안 녹아요. 됐니? BR3 물에 안 녹아요. 됐어요? 얘는 13족이니까 14족이니까 비공유전자쌍이 없지.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근데 귀퉁이마다 전부 다 똑같은 원소가 붙어있는 거 맞지? 그러면 물에 안 녹아요. 그러니까 메테인이 물에 안 녹는 거예요. 됐니? 무극성 분자의 조건이 뭐라고? 안 녹아야 돼. 그러면 한번 해볼까?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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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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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 이렇게 붙이면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아요. 됐어? 우린 얘를 사염화탄소라고 하는 거야. 사염화탄소 들어는 봤니? 물에 안 녹아요. 보여요? 물에 안 녹는 무극성 분자는 어떻게 찾는 거라고? 비공유 전자쌍이 없을 것, 다 같은 A일 것. 됐니? 그럼 한번 해볼까? 요 새끼를 이렇게 지우고 여기에서 수소를 이렇게 넣으면 물에 녹아 안 녹아? 녹아요. 됐나요? 이런 건 극성 분자가 되는 겁니다. 됐니? 그러니까 무극성 분자를 찾는 방법은 두 종류. 쌍극자 모멘트를 구하든가 전기 음성도 차이고. CL의 전기 음성도 얼마야? 못 구한단 말이죠. 구조식을 그려서 14족, 13족, 12족이든가 2족이든가 1번, 2번, 3번은 물에 안 녹을 가능성이 높은데 같은 원자가 다 붙어 있으면 안 녹고요. 다른 원자가 추가되면 녹아요. 됐어? 예를 들면 얘는 안 녹아. 그런데 B의 위쪽에 H, 아래쪽에 H, 여기에 F가 붙으면 요건 물에 녹는다. 물에 녹고 안 녹고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꼭 해냅니다. 됐지? 그래서 좋은 거 잘 정리해 놓으면 왜 쓸 수 있어? 비공유전자쌍 없고요. 같은 원소 붙어 있죠? 물에 안 녹아요. 비공유전자쌍 없죠? 같은 원자 붙어 있죠? 물에 안 녹아요. 비공유전자쌍 중심에 없죠? 같은 원자 붙어 있죠? 물에 안 녹아요. 비공유전자쌍 있지. 같은 게 붙든 다른 게 붙든 그냥 녹아요. 비공유전자쌍 있지. 뭐든 상관없이 그냥 녹아요. 됐나요? 할 수 있겠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걸 이렇게 적어놓은 교재는 없다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살을 붙여가면 이내 모든 문제가 완성이 됩니다.
됐죠? 여기에 나오는 시험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거 한 번 더 적을 거거든요. 그동안에 복습 한 번 꼭 해주세요. 칠판 지울게요. 잠깐 시작. 얼른 지워요. 사진 찍어.